나는 이제 이준석이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CCTV, 수술실 CCTV, 그리고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이준석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수술실 CCTV는 부동산 문제만큼이나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아니지만 기득권의 이 저항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의사들의 기득권도 어마어마한데 이 기득권을 이준석이 공개적으로 찬성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 법안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고 싶어하고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어야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그냥 통과시켜도 되거든요, 민주당이. 이번에 이준석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고품격 이간질인 거야. 네가 진짜로 개혁적이면 이거 통과시키게 도와줘라고 공을 던졌는데 이준석 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지사의 네. 관심 법안이죠. 지금 계속해서 이걸 주장해 오고 있어. 이게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생방하자는 게 아니에요. 생방이 아니라고. 이걸 막 공개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더라고. 그게 아니고 그건 선택적인 거고요. 일단 기록은 하게 기록하게 한다 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인 거죠. 이게 의사들 입장에선 껄끄럽겠죠. 근데 왜 드라마 보면 메디컬 드라마 보면 병원장 앞에서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특권화된 사람들 속에서 공유되던 걸 이제 환자가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90% 이상 찬성 아니에요? 이 법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민생 법안이거든요. 예. 이거 지금까지는 의료 사고가 나면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CCTV는 그거를 상당 부분 상쇄시켜줄 만한 아이템이거든. 근데 이준석이 이거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힘들고 네. 반대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보수 기득권이라고 불리우는 그 수구 세력들 사이에 껴 있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앞으로 여러 개 나올 거고 이번에는 윤호중 대표 칭찬합니다. 이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다운 태도예요. 이걸 정확하게 찝더라고요. 네. 저도 아까 그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방송 토론했으면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취지는 동의하는데 추후에 논의해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토론이라. 그게 토론이면은 그게 가능하고 다음 토론 때 어쩌고 하는데 당 대표로서는 분명 다르고 김남국 의원도 이제 추후 논의가 아니라 이제 국민을 위한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했고 저도 짧게만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이준석한테 뭐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아예 입을 막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지만 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씨가 뭐 어떤 사람이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부러운 건가라는 거에 대한 어떤 민주당 의원들도 좀 본질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보거든요. 여러분 황희두님은 IQ 142, IQ 142. 이게 무슨 일이고? 그 말씀을 이게 왜 뭔 일이에요? 아니 아까 그 누가 뻘소리 한다 그래서 IQ 142는 사실 굉장한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보통 IQ 100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또 200? 아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한동안은 부럽고 뭔가 옆에서 같이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서 붙을 사람들 많을 거라고 봐요. 청년이든 기성세대든. 근데 어떤 시점이 지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실체가 드러나는 시점에 바로 버리고 이제 그 탓을 다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해보면 과연 이게 부러운 건가? 네. 민주당에서 너무 민주당의 이준석만을 고집하려는 청년들이 좀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되고 당연하지. 그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처럼 따릉이 타고 쇼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따릉이 쇼가 나쁘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벤트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젊은 사람이 어떤 아젠다나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정치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CCTV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아직 토론할 지점이 많다라고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만약에 이준석이 CCTV를 확 봤잖아요. 그렇게 막 받기 시작하면 민주당하고 변별력 사라져요. 근데 그건 아직 못하는 거지. 네, 그 토마호크님 IQ 110이라고 그러시는데 저도 110입니다. 여기서 그 황희도 IQ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나는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최민희 IQ 110밖에 안 되면서 또 이러는 천재들이 계신 거 아닌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동산 조사하는 거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검찰에 의뢰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건 역대급 실수라고 보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한 거예요. 방송 토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거예요.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으면 국민권익위 조사를 야무치게 받아야죠. 야무치게. 야무치다는 말 아시죠? 뭘 하나를 해도 딱 부러지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황희두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동의서 내라는 거예요. 직계 존속, 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17일까지 내서 야무지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더 하십시오. 근데 지금 이거를 뭐 검찰이 의뢰하네 말이 하니까 김기현이 깜짝 놀래가지고 멍미. 누가 뭐라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인 멍미. 거예요. 원내대표랑 일단 소통도 안 됐을 뿐더러 이준석이 언론의 아젠다를 띄워놓고 나니까 김기현은 처음 듣는 상태에서 생각해요. 국회의원들 어느 쪽이라도 검찰이 받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인력이 남아 돌아서 국회의원 100명 넘는 사람들을 부동산 전수조사를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기소가 된 사건도 아닌데. 근데 국회의원만이 아니라니까. 직계 좀비속, 배우자의 직계 그러니까요. 좀비속 다 해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이준석의 한계가 지금 뭐 며칠 만에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그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아젠다는 이준석을 띄워준 아젠다 있잖아. 이준석을 띄워준 국민의 민심은 그거 막 지르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걸 못하고 있잖아 지금 벌써. 이게 이제 허니문 기간이 민주당과 언론의 허니문은 없고요. 국민의힘하고 허니문 기간이죠. 지금 그래서 일부가 살살 조심스럽게 언론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좀 지켜봐야죠. 그 둑이 언제 무너지나. 허니문의 둑.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권익위에다가 조사해달라고 넣긴 넣었는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아직 안 내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데. 당연하죠. 조사니까. 네.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지금 직무회피 하겠다 안 하겠다, 물론 결국은 직무회피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왜 저걸 직무회피를 안 한다고 하지? 근데 결론적으로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이 조사하는데 직무 독립성을 유지시켜 주려고, 왜 안 막아 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나오고 거죠? 나서 민주당 쪽에서 상당 부분 전화가 갔나 보죠. 그러니까 저쪽은 더 심할 것 같아서 회피 안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회피하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고요. 네, 이거 회피하는 게 맞아요. 지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이유죠. 2011년 3월 25일 국회 관보에 기재된 거고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020년. 20년 예. 12월 30일 기준인데 다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 상가 포함해서 43명, 전체 중에 42.2%, 강남 3구의 주택 보유한 사람 25명, 24.5%, 농지 소유한 사람 37명, 36.3%, 부동산 신고가액 15억 이상 45명, 44.1%, 부동산 신고가액 20억 이상 30명, 29.4%,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보유자 88명, 86.3%. 어쩔? 이 기준이면요, 이쪽 사람들 중에 내가 봤을 때 102명 중에서 90명 걸려요. 왜 우상호 간 같은 것도 농지법 위반이라고 걸잖아요. 그 기준으로 하면 좀 나오겠죠. 네. 우상호 의원은 그냥 선당우사 하는 거예요. 뭐 그 내용은 국민들께서 다 소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정말 억울하게 선당우사 케이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아무 혐의 없음 받고 복당할 때 오히려 가산점 줘야 되지 않아요? 네. 네. 야, 근데 심하다.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보유자 88명. 이게 히트 같고요. 농지 소유자만 37명에 우상호 의원 같은 사람이 거기에 37명이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걸면 걸리는 걸리보잖아 이거. 아니 근데 그 사이즈가 다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일단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에 그 양반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분 오영훈 의원 같은 경우는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이야. 그런 거는 그게 12명이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농지법. 네, 농지법 위반으로. 동산 안 짓는데 땅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이게 또 누군가 농해수위 의원이 그거 다 봐야 되는 게 이 기본이 경자유전의 원칙으로부터 시작돼서 농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랬을 때 팔라고 내놨는데 안 팔린 거면 정말 책임 물으면 안 돼. 자, 어쨌건 지금 이준석이 넘어야 될 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처럼 이제 뭐 우리 예상으로는 한 50명 이상이 나오면 탈당이나 출당 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이준석 대표 대표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래 같이 토론했어요. 시사본부에 나왔더라고. 그런 자세는 좋죠. 거기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하는 거다.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조건 조사 나오면 다 탈당 조치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막 우물쭈물하는 게 만약에 20명이나 아니 예를 들면 10명이 탈당된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죠. 네. 아무튼 이준석이 그 넘어야 될 산들이 꽤 많다. 이건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그냥 연속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을 빨려고 하는 방송이 아니라 분석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어떤 분 댓글에 이제 항상 뭐 이준석 이야기 또 하냐 해야 돼요.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거든요. 여기까지.